안녕하세요, 머니볼입니다. 이 강의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한 강의를 시리즈로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제가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엄청난 전문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만한 실력도 아니고 차트 분석 시에 엘리어트를 주된 무기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이론이기 때문이죠. 음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육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수만으로 음식 맛을 낼 수는 없지만 정성을 들여서 끓인 육수를 베이스로 요리를 한다면 맹물로 요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과도 유사한 것이죠. 그리고 저도 엘리어트를 주된 분석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 저의 분석을 검증하는 도구이자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체크하는 용도로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엘리어트에 대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도 아니고 엘리어트를 주된 분석 틀로 사용하지도 않고 있지만 그래도 엘리어트 이론을 실제 매매에 접목시키면서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의 노하우가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약간의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강의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엘리어트 파동 이론 강의를 보시면 1강은 대부분 동인 파동과 조정 파동이 무엇인지부터 다룰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오늘 영상은 제목에 쓰여 있는 것 같이 오리엔테이션 영상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선제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 저의 의견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파동 이론을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마인드셋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확률적 사고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카드 카운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포커를 칠 때나 포커와 유사한 카드 게임을 진행할 때 이미 나온 카드와 아직 나오지 않은 카드의 모양과 숫자를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카지노가 배경이 되는 영화들에서 종종 등장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대충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카드 카운팅을 하면 카지노를 대상으로 백전백승을 거둘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카드 카운팅을 하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카드 카운팅을 하더라도 확률 계산이 병행되지 않으면 이길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포커나 블랙잭 등에서 카드 카운팅을 하는 이유는 카드를 외우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확률을 계산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과 시행을 반복해 나가기 위한 것이죠. 저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파동 카운팅을 엄청 정확하게 잘해서 한 채 오차도 없이 파동의 모양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파동이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본 뒤 그 중에서 실현될 확률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것이 제대로 된 엘리어트 이론의 사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을 하다가 약간의 조정을 준 뒤 다시 상승을 하는 이런 파동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죠. 사실 파동은 이전의 모양을 통해서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전 파동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확률적 사고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는 것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런 파동이 발생했다고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다음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우선 첫 번째는 동인 파동으로 보는 시각일 겁니다. 동인 파동은 3번의 상승 파동과 2번의 하락 파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파동이 동인 파동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앞으로 하락을 한 뒤 상승을 하는 이러한 파동이 그려지겠네요. 이걸 첫 번째 시나리오로 일단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이것을 하락 파동 중에 조정 파동으로 보는 시각일 겁니다. 크게 봤을 때 이런 그림인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하락 중 상승하는 조정 파동일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하락을 하겠죠. 이걸 두 번째 시나리오라고 하겠습니다. 위의 그림만 보았을 때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 외에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1번 시나리오에서도 하락을 말하고 있고 2번 시나리오에서도 하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한다면 아마도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뒷부분의 파동 진행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봤던 그림에서 파동이 이만큼 더 진행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번과 2번 시나리오에서 모두 하락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숏 포지션에 진입을 했다면 이 정도의 하락분에 대한 이익을 취할 수가 있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다음은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우선 앞에서 1번 시나리오로 가정해봤던 동인파동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인파동이 이루어지는 조건 중에서는 네 번째 파동이 첫 번째 파동과 겹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동에서 좀 전에 발생한 하락은 1파의 고점보다 낮은 위치까지 내려갔습니다. 전체 파동 순서를 보았을 때 네 번째로 발생한 파동이기 때문에 이 파동은 동인파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로 1번 시나리오는 폐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2번 시나리오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도 잠깐의 상승 조정을 거친 뒤에 하락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농후해집니다. 우선 포지션에서 빠져나온 뒤 잠깐의 상승 조정을 기다리고 난 이후에 다시 숏 포지션으로 들어가거나 절반을 익절한 뒤 나머지 절반을 홀드한 상황에서 상승 조정을 기다린 뒤 이후 발생하는 하락에서의 수익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상승 시에 앞에서 익절한 절반의 물량을 다시 투입해서 불타기를 하는 방법도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제가 방금 들었던 예시에서는 그다지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과거 차트를 백테스팅 할 때에도 무의미하게 모양에 맞춰서 1, 2, 3, 4, 5 또는 ABC라고 단순 카운팅만 반복하는 것보다는 이후의 차트 모양을 가려두고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생각해 본 뒤 파동의 정의와 성질 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해주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선정해보는 과정을 반복하며 연습을 해본다면 여러분의 실력이 일취월장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영상에서도 가능한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들께서 확률적 사고를 바탕으로 차트를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